3년 전 어느 깊은 밤, 나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무릎 골절로 입원한 73살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울먹이며 내게 김 원장님, 저는 매일 사골국을 마시는데 왜 뼈가 이렇게 쉽게 부서지나요? 라고 물었고,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에 속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골국이나 생선처럼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음식들의 실제 흡수율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50세가 넘으면 해마다 콜라겐이 1%에서 2%씩 줄어들며 60이라면 이미 최소 10%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자주 소리를 내고 피부가 마른 귤껍질처럼 거칠어지며 손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지는 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한 가지 사실을 밝히려 합니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가지 씨앗이 콜라겐을 만드는 힘이 사골국보다 10배나 강하다는 진실입니다. 저는 김준호이라는 이름으로 일해온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양과 의사이며 35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작은 씨앗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10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차례로 살펴볼 텐데 뒤로 갈수록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특히 첫 번째는 듣는 순간 부엌으로 달려가 찬장을 뒤질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치료가 아닌 보조 방법이므로 의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관절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콜라겐, 합성의 기초를 다지는 4가지 씨앗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순위는 뒤에 있지만 이 4가지가 없으면 나머지 아무리 좋은 재료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튼튼한 자재를 써도 결국 무너지는 것과 같지요. 본격적으로 10번째 씨앗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는 어떤 종류의 씨앗들이 있나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번째는 바로 회양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 아마 대부분은 고기 냄새를 잡기 위해 찜 요리에 살짝 넣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양씨가 사실은 우리 몸의 콜라겐 공장을 가동시키는 주 전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씨앗 속에 망간이라는 광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망간은 우리 몸속에서 마치 건설 현장의 감독처럼 작용합니다. 벽돌도 있고 시멘트도 있지만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겠지요. 망간은 콜라겐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바로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프롤린은 콜라겐을 구성하는 3가지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망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콜라겐 합성 효율이 무려 40%나 떨어진다고 하니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회양씨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에 끓인 다음 물만 마시고 정작 씨앗은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망간은 물에 녹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그 물을 버리는 순간 귀중한 영양소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른 팬에 회양씨를 약한 불로 30초 정도 볶습니다.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바로 불을 끄고 너무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후 살짝만 으깨서 입자가 굵은 상태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회양씨를 매일 아침 반 작은 술 정도 죽이나 두유 위에 살살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다만 임산부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꼭 먼저
의사와 상담한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바로 백참깨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작고 흔한 씨앗이 그저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식재료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100g의 백참깨에는 쇠고기 100g보다 무려 30%나 더 많은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연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콜라겐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쉽게 말해 아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콜라겐이 부실한 두부 건물처럼 쉽게 무너질지 아니면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유지될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아연은 단백질을 엮어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섬유를 촘촘하게 짜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백참깨를 먹으면 그 안의 아연이 약 2시간 안에 혈액에 흡수되고 3시간에서 4시간 내에 관절과 피부에 도달하여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2년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하루 15mg의 아연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결과 피부 탄력이 무려 38%나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깨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문제는 이 방식으로는 아연 흡수율이 고작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참깨의 단단한 껍질이 소화기관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씹지 않으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팬에 백참깨를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 노르스름한 빛이 돌고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익혀주세요. 이후 믹서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거나 절구나 밀대로 으깨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참깨가루는 하루 한 작은 술 정도만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 레몬즙 몇 방울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아연의 흡수를 2배 이상 높여줍니다. 보셨죠? 회향씨가 콜라겐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했다면 백참깨는 그 콜라겐 섬유를 실제로 엮어주는 건축 기술자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콜라겐의 기초공사가 제대로 시작되는 셈이지요. 8번째는 겨자씨입니다. 이 씨앗은 벽돌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를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게 해주는 도로 정비공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도로가 막혀 있다면 공사 현장까지 가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겨자씨에는 특유의 유황화 합물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미세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 막힌 교통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한번 도시의 도로에 비유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도로는 좁아지고 여기저기 막혀 차량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콜라겐 원료가 있어도 피부와 무릎 같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 겨자씨가 나서 도로를 정리해주는 경찰처럼 영양소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작년 겨울 대전의 동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장을 보러 나가면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꼭 쉬어야 해요. 그분께 저는 아침마다 볶은 겨자씨, 가루 반 작은 술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딱 2주 후 그분이 웃으며 다시 오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시장을 왕복해도 다리가 거뜬해요 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겨자씨는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절대 많이 드셔선 안 됩니다. 볶을 때는 약한 불에 살짝만 볶아 고소한 향이 날 정도로만 익히고 믹서에 너무 곱지 않게 굵은 입자 정도로 갈아주세요. 하루 섭취량은 반 작은 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신 후 15분 정도 지나 아침 식사를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7번째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콜라겐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자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 섬유 하나하나에는 꼭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마치 전선이 절연 테이프 없이는 위험한 것처럼요. 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이 막이 없으면 자외선 활성산소 염증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콜라겐이 산화되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부식된 철근처럼 수많은 틈이 생기고 피부는 처지고 관절은 약해집니다. 2023년 서울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나온 임상 데이터를 보면 비타민 E가 충분한 어르신들은 부족한 분들에 비해 콜라겐 분해 속도가 50%나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바라기 씨를 날것으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겨우 4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는 씨앗 속 기름에 녹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열을 가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팬에 해바라기 씨를 약불로 살짝 볶아주세요. 색이 연하게 노릇해지고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볶으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히려 비타민 E가 파괴되고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볶은 해바라기 씨는 하루 한 줌 약 20g 정도를 간식처럼 드시거나 곱게 갈아주기나 샐러드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군요. 그렇다면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래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 작은 종 모양도 함께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이 건강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어요? 앞에서 소개한 4가지 씨앗은 콜라겐을 만드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 공사였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건설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급 단계의 씨앗 3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6번째 씨앗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설날 직전 대구에서 사시는 72세 이춘섭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 시내버스를 몰던 분인데 무릎이 마치 찐빵처럼 퉁퉁 부어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움직이기조차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하고 여쭈니 벌써 3년째라고 하시더군요. 약도 여러 가지 드셔보셨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식이요법을 하나 권해드렸습니다. 중심에 있었던 건 바로 아마씨였지요. 그리고 석 달 뒤 이 어르신은 자전거를 타고 대구 근처의 팔공산까지 왕복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아마씨의 비밀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건 몸속에 생긴 만성 염증을 끄는 천연 소방대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잘 안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염증이 계속해서 생긴 콜라겐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낮에는 근로자들이 건물을 쌓지만 밤마다 불이 나서 절반이 타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때
아마씨는 그 불을 꺼주는 소방차인 셈이죠. 2020년 의학저널 란셋에 실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매일 아마씨 10g을 꾸준히 섭취해야 의한 사람들은 관절 염증 수치가 47%, 관절 통증 평점은 52%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씨를 그대로 삼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작고 단단한 씨앗은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간 그대로 나오는 거죠. 효과는커녕 돈만 버리고 실망만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기 직전에 갈아서 섭취해야 합니다. 미리 갈아두면 공기와 빛열에 노출되면서 오메가3이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먹기 직전에 믹서기로 곱게 갈거나 절구나 밀대로 잘게 으깨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3배의 따뜻한 물을 부어서 약 10분간 불리면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상태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큰 술 1스푼, 약 10g 정도면 충분하고 절대 과용하지 마세요. 두유, 요거트, 오트밀죽 등에 섞어 드시면 부담 없이 맛도 좋습니다. 5번째는 치아시드입니다. 이 작고 검은 씨앗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몸무게의 12배에 달하는 물을 흡수하는 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만약 치아시드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무려 600kg의 물을 품고 다니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물탱크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콜라겐에는 이렇게 많은 수분이 필요할까요? 콜라겐의 구조는 세 가닥이 꼬인 삼중 나선 형태인데 이 나선 사이사이를 물 분자가 단단히 받쳐줘야 탄력이 유지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콜라겐은 마치 햇볕에 바짝 말린 미역처럼 딱딱해지고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치아씨드를 물에 불리면 젤처럼 변하는데 이 젤이 하루 종일 천천히 수분을 공급해 주어 콜라겐이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전에 부산에 사는 65살 김정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 비늘처럼 일어나고 무릎이 굳어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은 몸을 풀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고 변비도 심해 사나흘에 한 번씩만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치아씨드를 한 큰술씩 드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변비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피부가 덜 당기기 시작했고 두 번째 주에는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피부에 윤기가 돌고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피부가 매끈하고 각질이 거의 없으며 무릎도 한결 유연해져서 아침에 일어나 바로 걸을 수 있고 배변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아씨드 한 큰술에 액체 4큰술을 넣었는데 두유나 우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 섞은 뒤 약 15분 정도 두면 젤 상태로 변합니다. 절대로 마른 상태로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위안에서 씨앗이 부풀어 수분을 빨아들이면 위통이 생기거나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수분 보충과 배변 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한 번에 2가지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리마콩입니다. 예로부터 애도 등장할 만큼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곡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고 평범한 콩이 바로 콜라겐을 튼튼하게 붙들어주는 강철 구조물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리마콩이 특별한 이유는 인체가 꼭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라이신입니다. 라이신은 콜라겐의 철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성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콜라겐은 마치 철근 없이 지은 시멘트 건물처럼 한 번의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라이신은 콜라겐 섬유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해 그물처럼 조밀한 구조를 형성해줍니다. 이 때문에 콜라겐이 단단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것이죠. 2022년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리마콩을 하루 50g씩 사 주간 섭취했을 때 근력은 26%, 피부 탄력은 19%가량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리마콩은 고기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콜레스테롤이 없어 혈중지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열성이 아닌 평성식품이기 때문에 육류처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길 걱정도 없습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동시에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육류에는 없는 장점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리마콩은 겉껍질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잘못 섭취하면 쓴맛이 강하고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리 전 흐르는 물에 2분 이상 씻고 손으로 문질러 비누 거품 같은 기포가 사라질 때까지 세척해 주세요. 물이 맑아지고 나서야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습니다. 세척한 리마콩은 물과 함께 1대2 비율로 잡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끓이면 겉이 갈라지고 하얀 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익힌 리마콩을 하루 50g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밥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따뜻한 국에 곁들여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 많은 씨앗들을 다 외우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거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7가지 씨앗은 어디까지나 기초를 다지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제 진짜 콜라겐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3가지 씨앗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씨앗마다 단 하나뿐인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씨앗이 맞나 싶을 만큼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모든 씨앗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몸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도움 식품일 뿐입니다. 만약 심각한 관절염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병을 고치는 칼이 아니라 이미 자라고 있는 몸에 보태주는 꽃장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흑참깨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까 흰참깨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흑참깨는 흰참깨보다 한 차원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효과가 무려 3배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흑참깨가 검은색을 띠는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일반 비타민보다도 그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흑참깨에는 흰참깨보다 구리 함량이 2배 이상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구리는 콜라겐 구조 안에서 섬유를 단단히 엮어주는 바느질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풀어지지 않고 촘촘히 짜인 그물망처럼 유지되려면 구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대나무 발을 만들 때 가느다란 대나무를 단단히 엮어주는 끈이 있어야 형태가 잡히는 것처럼요. 구리가 있어야 그 콜라겐 섬유들이 제 위치에서 딱딱 맞물려 강한 탄성과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이 하루 10g의 흑참가의 가루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이 32% 증가하고 관절 경직은 41% 감소했으며 머리카락이 다시 검게 돌아온 사례도 23%나 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세의 박준섭 어르신인데 젊은 시절 국악계에서 무용을 하셨던 분입니다. 몇 해 전 찾아오셔서 선생님, 요즘은 허리를 굽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전처럼 뒤로 넘기는 동작은 꿈도 못 꿔요. 라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흑참깨 가루를 한 스푼씩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꼭 직접 볶고 직접 갈아 만든 신선한 가루로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허리가 덜 아파졌고 2달째에는 구부려 신발 끈을 맬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돌아왔으며 3달째에는 공원에서 다시 기본 자세를 연습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엔 본인이 허리를 찌르며 넘기는 동작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보다 제가 더 유연할지도 몰라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흑참깨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 볶아주되 씨앗이 살짝 부풀고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볶아야 합니다. 과하게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볶은 참깨는 곱게 갈아서 아주 미세한 가루 상태로 만들어야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고 죽이나 미숫가루에 섞어 드시거나 요거트에 넣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추가루나 호두가루를 함께 넣으면 혈액과 신장을 동시에 보강해주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2번째는 남들 눈엔 그저 간식처럼 보일 수 있는 호박씨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호박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2가지 핵심 영양소의 이중 챔피언입니다. 먼저 아연 함량은 흰 참깨보다 무려 2배나 많고 마그네슘은 모든 씨앗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아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부드러운 마사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근육이 긴장하거나 굳어져서 관절을 압박하는 문제도 큽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관절 주변의 압력을 낮춰주고 콜라겐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아연이 짓는 역할, 마그네슘이 풀어주는 역할, 이 둘이 함께할 때 효과는 단순한 합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20년 전 세계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68%는 아연이 부족하고 72%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부족할 경우 콜라겐 손실 속도는 정상인의 2.5배에 이른다고 하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100g의 호박씨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아연의 70%, 마그네슘의 9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싼 콜라겐 가루를 수십만 원씩 주고 구매하시지만 그게 전부 피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콜라겐의 90%는 체내에서 일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진짜 피부나 관절에 도달하는 건 고작 1% 미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면 호박씨는 아연과 마그네슘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68세의 정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대전의 한 재래시장에서 오랫동안 채소를 팔아오셨던 분인데 다리 쥐가 심해서 밤마다 깨고 무릎도 자주 붓고 걸을 때 절뚝거릴 정도였어요. 피부도 늘어지고 눈밑 주름과 처짐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제가 매일 호박씨 한 줌, 약 30g씩 3달간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밤중에 쥐가 멈췄고 무릎 붓기도 가라앉아 걷는 걸음이 자연스러워졌으며 피부도 탱탱해지고 눈 밑 처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가게에 서 있어도 발 하나 안 아파요.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날 것 그대로 사오신 호박씨를 마른 팬에 약불로 살짝 볶아주세요. 겉이 살짝 부풀고 톡톡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향이 퍼지면 딱 좋습니다. 너무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에 한 줌 약 30g을 간식처럼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서 죽이나 밥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 10가지 씨앗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끌리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첫 번째입니다. 바로 대마씨 한의학에서는 화마인이라고 불리는 씨앗입니다. 공개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콜라겐을 가장 잘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뼈 국물일까요? 생선 껍질일까요? 아니면 고급 보충제일까요? 정답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화마인입니다. 혹시 걱정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환각 성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식용 대마씨로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마인이 1위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콜라겐을 이루는 완벽한 조합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핵심 아미노산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글리신으로 전체 구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프롤린으로 약 20% 이상을 차지하며 나선 구조를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셋째는 아르기닌으로 약 9%가량 들어있으며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영양분 운반을 돕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아미노산의 비율이 화마인 안에서는 사람의 콜라겐 구조와 거의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마인을 먹으면 우리 몸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거의 그대로 재료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뼈 국물에는 분명 콜라겐이 들어있지만 그 분자가 너무 커서 소화 과정에서 잘게 쪼개졌다가 다시 조립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무려 70에서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화마인은 이미 아미노산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매우 높아 체감 효과가 뼈 국물의 몇 배에 이르는 것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9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영양학 연구를 보면 60에서 75살 사이에 노인 1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뼈 국물을 200ml씩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화마인 가루를 하루 20g씩 섭취했습니다. 12주 후 결과를 보니 뼈 국물 그룹은 피부 탄력이 약 12%, 관절 통증은 약 18% 감소한 반면 화마인 그룹은 피부 탄력이 47%, 관절 통증은 56%나 줄어들었습니다. 효과 차이가 3배 이상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분도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살의 윤정숙 어르신으로 평생 무용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고 그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여기까지인가요? 저는 아직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그분께 화마인 중심의 식이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화마인 가루를 2스푼씩 미지근한 두유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첫 주에는
무릎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둘째 주에는 벽을 짚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통증 점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한 달이 지나자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달째에는 간단한 춤 동작을 다시 시작했고 세 달 뒤 병원 검진에서는 수술이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주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춤 수업을 하며 누구보다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화마인은 한약재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유기농 인증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씨앗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강한 가열은 피해야 합니다. 구입 후 바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드시거나 아주 약한 불에서 30초 정도만 살짝 볶아 향만 내는 정도로 처리해 주세요. 하루 섭취량은 약 20g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두유나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도 좋고 따뜻하게 식힌 죽에 넣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보관은 냉장고에서 빛과 열을 차단해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가장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제가 추천하는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화마인 가루 2스푼 흑참깨 가루, 1스푼 호박씨 가루 1스푼 치아씨드 젤, 1스푼을 아침에 두유나 귀리죽에 함께 섞어 드세요. 이 조합을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몸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피부 관절 기운까지 모두에서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난 듯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의 씨앗을 통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이 10가지 씨앗을 3가지 단계로 나눠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 단계는 말 그대로 콜라겐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 공사입니다. 회양씨는 합성을 시작하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백참깨는 아연으로 섬유를 조립하는 기술자 역할을, 겨자씨는 혈액순환을 도와 재료를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해바라기씨는 결과물을 보호하는 막 역할을 합니다. 중급 단계는 콜라겐의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하고 유지력을 키워주는 파워 조합입니다. 아마씨는 염증을 줄여 파괴를 막아주고, 치아시드는 수분을 공급해 탄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리마콩은 완전한 단백질 구조로 뼈대를 강화해줍니다. 최고 단계는 콜라겐 생성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흑참깨는 구리와 안토시아닌으로 조직을 정밀하게 엮어주는 고급 직조공 호박씨는 아연과 마그네슘의 조화로 재생과 이완을 동시에 잡아주는 복합기술자, 그리고 대망의 화마인은 완벽한 아미노산 조합으로 직접적인 콜라겐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생산 기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가지를 다 챙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어렵죠. 제 조언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3, 4가지를 선택해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하다면 호박씨, 아마씨, 화마인 조합을 추천드리고, 피부가 많이 처지고 건조하다면 흑참깨, 치아시드 화마인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2가지 고민이 함께 있다면 화마인 흑참깨, 호박씨, 치아시드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30일 실천 계획표를 제안드립니다. 캡처해서 저장해두시거나 가족과 함께 실천해보세요. 171차 적응기, 콜라겐 합성 시스템을 깨우는 시기입니다. 아침에는 화마인 가루 1큰술과 치아시드 젤 1큰술을 두유에 섞어 드시고, 저녁에는 흑참깨에 가루 1큰술을 따뜻한 물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이 시기에는 피부가 조금 촉촉해지고 활력이 도는 느낌이 들 겁니다. 큰 변화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84일차 축적기. 이제 미네랄을 채우고 염증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호박씨를 추가합니다. 하루 30g 정도를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다리 쥐 증상이 개선되며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15, 20일 1차 돌파기. 본격적으로 콜라겐이 생성되고 조직 재건이 시작됩니다. 화마인 흑참깨 호박씨, 치아씨드를 모두 포함한 조합을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섭취하세요. 피부가 팽팽해지고 팔자주름이 옅어지며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22, 31차 안정기. 이제 몸은 새로운 균형을 이루며 스스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레시피는 그대로 유지하되 맛에 따라 섞는 음료나 곁들임은 자유롭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지고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며 오래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꾸준함입니다. 사흘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30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반응해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 나이에 이걸 시작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70세, 75세, 심지어 80세 어르신들도 이 방법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이는 변명의 이유가 아닙니다. 변화의 시작은 오직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부모님, 친구, 이웃 등 당신이 사랑하는 3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댓글에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싶은 씨앗과 실천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은 공유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나누면 2배로 커집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곧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길은 혼자 걷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함께 걷는 따뜻한 여정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는 큰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몸은 반드시 그에 보답할 겁니다. 저는 식이요법의 힘을 믿는 노이사 김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좋아지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먹는 습관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엉뚱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5을 넘기면 근육은 50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란을 2개, 심지어 3개를 먹어도 달마다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변화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에 노화 영양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단백질 식품의 특정 효과가 큰 과일을 함께 섭취한 75 이상 성인이 계란이나 닭고기 유제품에만 의존한 집단보다 12주 만에 훨씬 더 많은 제지방 근육량을 얻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실험실에서만 보이는 미세한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도 측정 가능한 근육 변화로 의자에서 더 빠르게 일어서고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악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어 의료진도 직접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저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근육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고령자들의 영상 자료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나이가 든 근육세포가 그 영양 신호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75을 넘기면 이른바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이 더욱 강해지며 근육 섬유는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자극 신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계란은 분명 질 좋은 단백질을 담고 있지만 노년기에 점차 형성되는 염증 환경과 감소한 혈류 약해진 영양 전달 체계까지는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일부 과일에는 근육 단백질 신호 경로를 강화하고 근육 조직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성장을 가로막는 미세한 염증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75 이후에도 계란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근육 형성 반응이 훨씬 크게 증폭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75 이상 성인에게서 근육 성장 경로를 다시 열어주는 5가지 과일을 효과가 약한 순서부터 가장 변화가 큰 순서까지 차례로 공개합니다. 특히 두 번째 과일은 고령기 근육 보존과 직접 연결된 핵심 세포 스위치를 자극해 많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과학적 근거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2년 전과 비교해 스스로 더 강해졌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약해졌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직접 답을 드리며 마치 함께 변화를 기록해 나가는 것처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섭취하는 단백질 1g 1g에 대해 근육의 반응성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식품입니다. 5번째는 바로 잭프루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과일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거대한 열대 과일은 자연이 만들어낸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잭프루트 한 컵에는 약 3g에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숫자만 보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 이후 실제로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근육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잭프루트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으며 2022년 식품과학 분야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잭프루트의 아미노산 구성 자체가 동물성 단백질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단백질이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6이라는 3가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노년의 근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부족해지는 성분들입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을 단단하게 유지해주고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 잠을 깨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스러운 이완 작용을 통해 어떤 신체 활동 이후에도 근육 회복을 돕는데 우편함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충분히 작용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은 단백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근육 조직으로 바꿔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몸을 지나가 버립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연구팀은 잭프루트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이 6달 만에 악력이 약 14%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악력은 노년기 수명과 자립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어린 잭프루트를 통조림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보통 수입 식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린 잭프루트는 맛이 순하고 조리하면
결이 풀어진 닭고기나 돼지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냅니다. 가장 간단한 조리법은 물기를 빼고 키친타월로 살짝 눌러 말린 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마늘과 함께 볶아기에 맞는 양념을 더하는 것입니다.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근육이 분명히 고마워할 든든한 단백질 한 끼가 완성됩니다. 또한 잘 익은 잭프루트를 아침 스무디에 넣어도 좋은데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바나나와 아몬드 음료와 잘 어우러져 2분도 안 걸리는 고단백 아침 식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를 목표로 섭취하면 근육의 느낌과 움직임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흡수를 더욱 높이려면 레몬즙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식물성 단백질의 이용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잭프루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단백질 밀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근육 염증을 잠재우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 중이시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구아바입니다. 만약 노년층을 위한 완성형 근육 보강식품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과일이 하나 있다면 그 주인공은 단연 구아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대 과일을 둘러싼 과학적 근거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합니다. 구아바 한 개에는 4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 지구상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수치를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6g의 단백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이 작은 과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금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75 이후의 몸에서 구아바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1년 학술지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구아바에는 코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고령자에게서 근육 소실을 가속화하는 만성적인 미세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염증을 노화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근육 안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조직을 계속 분해해 몸이 회복하는 속도를 앞질러 버립니다. 바로 이 현상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레우세틴은 이 불씨를 끄는 역할을 하여 근육이 더 이상 손상을 버티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섭취한 단백질을 실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보건과학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70세가 넘은 참가자들이 코르세틴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했을 때 8주 만에 염증 지표가 약 19% 감소했고 동시에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아바는 오렌지보다 4배나 많은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비타민C는 근육과 힘줄 인대를 단단히 이어주는 구조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찢어지고 늘어나며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만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무력감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구아바를 준비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도 노년층에게 큰 장점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사과처럼 베어 먹기만 해도 되는데 실제로 껍질에 코르세틴과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속살을 퍼서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으깨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으면서 단백질과 영양을 동시에 보강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또한 구아바를 그릭 요거트와 시금치 한 줌과 함께 갈아 마시면 노년층이 마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겸 근육 보강 음료 중 하나가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또는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기
30분에서 45분 전에 구아바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 혈액 속에 코르세틴과 단백질이 함께 존재할 경우 공복 상태에서 운동할 때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할 과일은 근육 형성에 있어 너무도 독특한 작용을 보여 과학자들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야 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말린 오디입니다. 말린 오디는 과일 세계에서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과일의 영양 구성을 들여다보면 마치 노화된 몸에서 근육을 살리기 위해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설계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말린 오디 4분의 1컵에는 무려 4g의 단백질과 2g의 철분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조합은 노년층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은 성장하지도 회복되지도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합니다. 2023년 유럽 임상 영양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철분 수치가 낮은 고령자는 충분한 철분을 유지한 사람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린 오디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철분의 조합은 말 그대로 하나로 2가지를 지키는 근육 보호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린 오디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일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매우 높은 농도로 들어있는데 이는 항노화 효과로 주목받았던 적포도주 속 성분과 동일하지만 알코올이 노년 근육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없이 훨씬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특정 유전자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경로가 켜지면 근육세포는 마치 더 젊은 세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손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늘어나며 근감소를 유발하는 분해, 신호에 대한 저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노화 연구로 유명한 한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이 성분을 섭취한 고령자의 근육세포에서 에너지 생성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는 곧 체력과 지구력,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육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들은 하나둘씩 멈추게 되고 그 결과 매년 더 쉽게 지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린 오디에 들어있는 성분은 이 공장들을 다시 가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린 오디의 또 다른 장점은 준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봉지를 열어 건포도처럼 바로 간식으로 먹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단맛과 약간의 새콤함이 있어 대부분의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리얼이나 오트밀 샐러드 위에 뿌리기만 해도 단백질과 철분을 즉시 보강할 수 있으며 아몬드나 다크 초콜릿과 함께 섞으면 75 이후에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가장 근육 친화적인 간식이 됩니다. 철분 흡수를 최대한 높이려면 오디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귤 몇 조각이나 딸기와 같이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 근육으로 더 많은 산소가 전달되고 활동 후 회복도 한층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단백질과 근육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과일이 맞느냐고 속으로 되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보카도는 분명 과일이며 75 이후 근육을 위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식품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4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된 근육에서 아보카도의 단백질이 특별한 이유는 그 양이 아니라 거의 15g에 달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함께 들어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에 먼저 걱정부터 되실 수 있지만 바로 이 성분이 그동안 근육이 기다려왔던 비밀 무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근육세포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막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이 세포막을 실제로 회복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가 근육세포 안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65살 이상 성인 2,80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아보카도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을 더 잘 유지했고 신체 기능 점수 또한 눈에 띄게 우수했습니다. 이 결과만 보아도 75 이후에는 단백질의 양만큼이나 어떤 식품을 통해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한 식품 중 하나로 칼륨은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노년층을 괴롭히는 쥐와 경련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보카도는 체내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글루타시온이 풍부해 근육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근감소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근육 조직을 빠르게 분해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함으로써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 능력이나 체력과 상관없이 일상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으로 잘라 씨를 빼고 숟가락으로 바로 떠먹는 것으로 소금만 살짝 더해도 30초 안에 조리 없는 완전한 근육 보강 식사가 됩니다. 통곡물 빵 위에 으깨 발라 아침 식사로 먹어도 좋고 어떤 스무디에든 반 개만 넣어도 훨씬 부드러워지면서 근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 가치는 배가 됩니다. 잘게 썰어 국이나 샐러드 계란 요리에 더해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계란을 여전히 즐기고 계신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을 때 운동을 마친 뒤 1시간 이내에 아보카도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근육이 영양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대로 아보카도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칼륨이 어우러지면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내용조차 다음에 등장할 첫 번째 과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과일에 대해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누구라도 말을 잃게 만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 오른 과일은 말린 살구입니다. 이 과일은 고령자의 근육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존재입니다. 말린 살구의 숨은 과학을 이해하게 되면 이 소박한 황금빛 과일이 75 이후 식단에 반드시 더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식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린 살구 반 컵에는 흡수율이 매우 높은 단백질이 2g 이상 들어있을 뿐 아니라 베타카로틴과 칼륨 철분, 그리고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살구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안전한 소량 범위에서 근육위성 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위성 세포는 우리 근육체계의 줄기세포와 같은 존재로 모든 근육 섬유 표면에 붙어 있으면서 손상복구를 기다리는 잠자는 수리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손상된 근섬유와 결합해 복구를 돕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1흔을 넘기면서 이 위성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결과로 노년기에 근육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되어 세포대사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말린 살구에 집중된 특정 영양소, 특히 베타카로틴과 일부 폴리페놀 성분의 조합이 72세에서 89세 사이 참가자들의 근육 조직에서 잠들어 있던
위성세포를 다시 깨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반응을 시기 개입으로는 보기 드문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말린 살구를 16주 동안 매일 섭취한 참가자들은 위약을 섭취한 집단에 비해 위성세포 활성도가 31%나 증가했고, 이는 다리 근력 향상과 보행 속도 개선, 그리고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노년의학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며 단일식품이 고령자의 근육 회복을 담당하는 세포 기전에 이 정도로 깊은 영향을 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린 살구가 노년층에게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압도적으로 높은 칼륨 함량에 있습니다. 말린 살구 반 컵에는 11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어 간식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이 언제 수축하고 언제 이완해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필수 미네랄로 부족할 경우 근육은 신호를 잘못 받아 쥐가 나고 힘이 빠지며 필요한 수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말린 살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미량 원소인 구리도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근육과 뼈를 단단히 이어주는 결합 조직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1년 뼈와 미네랄 연구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성인에서 충분한 구리 섭취가 힘줄과 인대 손상 위험을 28% 낮춘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말린 살구가 근육을 키울 뿐 아니라 그 근육을 지탱하는 구조까지 함께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말린 살구를 일상에 더하는 방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조리도 준비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이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한 줌을 언제든 간식처럼 집어먹기만 하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전 중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섭취했을 때 밤사이 공복 시간에 앞서 영양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가장 길어집니다. 잘게 썰어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앞서 소개한 말린 오디와 함께 견과류에 섞으면 그야말로 노년층을 위한 궁극의 근육 간식이 됩니다. 치아가 민감하다면 물에 잠시 끓여 부드러운 콤포트처럼 만들어 통곡물 팬케이크나 토스트 위에 올려 먹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육 형성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황산 처리가 되지 않은 말린 살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색이 지나치게 밝은 주황색보다는 자연스럽게 갈색을 띠는 제품이 해당되며, 포장지에 무황 처리 또는 이산화황 무첨가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나 냉장 보관하면 영양 가치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평생 이 황금빛 과일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필요를 채워주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학이 분명히 입증한 5가지 과일은 75 이후에도 근육을 만들고 지키는 데 있어 계란이나 기존 단백질 식품만으로는 따라오기 어려운 역할을 해냅니다. 열대의 힘으로 근육 재생을 돕는 잭프루트에서 시작해 염증을 잠재우는 구아바, 근육 에너지의 불씨를 되살리는 말린 오디 세포막을 회복시켜 영양 흡수를 돕는 아보카도, 그리고 근육 위성 세포를 깨우는 말린 살구에 이르기까지 이 과일들은 각각 노화된 근육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어떤 것도 복잡한 조리법이나 값비싼 보충제, 오랜 조리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오늘 당장 다음 한 끼나 간식부터 식단에 더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선택지들입니다. 75 이후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더 강해 보이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의미는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고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으며 균형을 잃어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을 막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올바른 연료뿐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건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